코로나19가 불러온 우리 경제 변화 결정적 5장면 제2부 Korean Economic Changes Caused by COVID-19 한국일보 기사 글쓴이 박세인, 조아름, 김지섭 기자 3. 한 달마다 억 단위 상승, 계급이 된 부동산 최근 부산에서는 해운대의 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 자녀 4명을 키우는 여성과 위장 결혼한 사례가 적발됐다. 장애인 국가유공자에게 700만원씩 주고 명의를 도용해 아파트 특별공급에 부정 청약하는가 하면 실제 거주지가 아닌 다른 지역 고시원 업주에게 대가를 주고 위장 전입한 뒤 수도권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건 등도 줄을 이었다. 2020년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은 계급의 전쟁터가 됐다. 계속 오르는 아파트 열차에 올라타지 않으면 벌어질 신분을 영원히 따라잡을 수 없다는 불안감이 전투력이다. 정부의 임대차 제도 변화가 촉발한 전세 대란까지 겹치면서 30대에서 40대 중심의 패닉바잉, 영끌 현상이 더 심해졌다. 정부가 손을 놓고 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불붙은 시장에서 정부 규제는 백약이 무효였다. 시장 과열 지역을 규제로 묶을 때마다 투기 수요는 어김없이 비규제 지역으로 옮겨 붙었다. 이른바 풍선 효과는 전국 거의 모든 지역에서 나타났다. 임차인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한 임대차법,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제는 오히려 전세난을 부추기는 역효과를 냈다. 매매와 전세값의 역대급 동반 폭등 탓에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보다 더 큰 치명상을 입었다. 수요가 공급을 따라가지 못하고 100% 실수요 시장인 전세 시장이 흔들리자 정부는 11.19 전세 대책을 통해 확보 가능한 주택을 끌어모아 2022년까지 11만 4천 가구 이상을 공급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빌라, 호텔, 상가까지 리모델링에 전세로 활용하겠다는 공급 계획에 현실성이 없다는 비판이 뒤따랐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1, 2인 가구조차 아파트 분양으로 내 집 갖기를 원한다고 지적하면서 신규 주택을 꾸준히 공급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내년도 문제다. 민간업체 부동산 114 조사에서 2021년 서울의 아파트 입주 물량은 올해보다 4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공급 부족으로 인한 전세난 장기화 우려가 여전한 상황이다. 4. 거리두기 강화로 강제 구조 조정된 자영업. 서울 서대문구에 사는 A씨는 최근 재택근무를 위한 책상, 의자, 서랍장 등 사무 가구들을 지역 기반 중고 장터인 당근마켓에서 구매했다. A씨가 구매한 사무용 제품들은 홍대와 연남동 등에 밀집된 게스트하우스에서 폐업과 함께 쏟아졌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장기화에 취약한 영세 자영업자들의 줄 폐업이 한창이다. 숙박업에서부터 음식점과 카페, 호프집 등은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 조정에 속수무책이다. 경기도 시흥에서 자영업을 하는 B씨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다 그만두고 자영업에 뛰어든 지 10년이 넘었는데 매년 올해가 가장 어렵다고 하지만 이번엔 정말 차원이 다르다며 주변에 장사를 접는 사람들이 8명에 1명꼴은 된다고 전했다. 코로나19가 휩쓸고 간 2020년은 사상 처음으로 우리나라 취업자 대비 자영업자 비중이 10%대로 떨어질 전망이다.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국내 자영업계가 강제 구조조정에 들어간 셈이다. 다만 이를 통해 자영업계의 체질 개선이 이루어질지는 미지수다. 20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980년대 30%를 상회하던 한국의 취업자 대비 자영업자 비율은 2009년 처음으로 25% 이하까지 떨어졌다. 이후 하향 곡선을 그려온 자영업자 비율은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고 난 1998년과 2009년에 비춰볼 때 10%대로 더 추락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자영업자 비율은 여전히 주요 선진국을 웃돈다. 경제협력개발기구에 따르면 2017년 무국 가족 종사자를 포함한 한국의 자영업자 비율은 25.4%로 EU, 일본, 미국에 비해 약 1.5배에서 4배가량 높다. 문제는 자영업자들이 상대적으로 사회 안전망에 취약하다는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 의하면 2017년 기준 자영업자의 평균 연령은 53.2세로 퇴직 장년층의 생계형 창업 비중이 높고 자영업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직장인 가구의 81%의 수준에 불과했다. 또 자영업 가구 부채는 평균 1억 원을 넘어서 직장인 가구 대비 20%가량 높았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도 자영업 과잉 진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까지 다양한 정책들을 펼쳐왔다며 코로나19로 자영업을 포기한 분들이 안정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재취업 지원, 좋은 일자리 확대 등에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5. 일상이 된 재택근무. 일산에서 강남으로 출퇴근하던 직장인 박모 씨는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가 싫지 않다. 새벽 기상과 지옥철 출근으로 허비하던 시간을 집에서 자신에게 투자할 수 있어서다. 박 씨는 온라인 채팅과 전화만으로도 회사 업무에 큰 무리가 없다고 전했다. 코로나19 이후에도 재택근무가 확산될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다. 21일 취업 포털 잡코리아가 최근 국내 기업 288개사 인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재택근무가 일하는 방식으로 정착될 것이라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69.4%가 긍정적으로 대답했다. 특히 코로나19 종식 이후 상시 재택근무를 도입할 계획이 있다고 답한 기업 중에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는 코로나19 위기로 많은 직원이 강제적으로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서 경영진과 직원들의 재택근무 인식이 크게 개선된 데다 이번 위기를 계기로 재택근무가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대다수 기업들이 많은 정보기술 습득 등의 시간과 자본을 투자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올해 재택근무를 실시했던 SK와 LG, 포스코, 현대차 등 주요 기업들은 화상회의나 원격 근무가 가능한 보안 기술 도입, 문서 없는 보고, 회의 시간 30분 이내 단축, 업무 진행 상황 상시 공유 등의 시스템을 도입했다. 다만 일각에선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에서도 양극화가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취업 포털인 사람인이 코로나19가 첫 절정을 맞았던 올 4월 기업 1089곳을 대상으로 업종별 재택근무 여부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사무직 비중이 높은 금융보험, 정보통신 업종에선 재택근무가 활발히 이루어진 반면 기계철강, 건설, 제조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였다. 한 재계 관계자는 각 기업은 코로나19 이후 모든 기업에 맞는 근무 형태가 아닌 각 기업이 처한 상황에
적합한 최적 조합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듣고 읽는 명확한 한국어 클리어 코리안 제공